사람 사이에서 너무 힘들 때 마음을 지키는 방법. 사람과 마주 앉아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듯 했습니다. 말은 오고 갔지만 내 마음은 그 안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가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감정 이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에 흔들리고, 상대의 표정에 상처받고, 상대의 침묵에 불안해지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오랜 시간 쌓여 내 안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조차 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아프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무너지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수행을. 이 글은 그 수행의 기록이자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음의 길입니다. 정서적 고립은 사람 부족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텅 비어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같이 있어도 마음은 혼자였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정서적 고립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지쳐 있어서, 사람의 말도 표정도 온기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생긴다는 것을. 사람이 옆에 있어도 마음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단절되어 있으니 어떤 말도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는 자리에 외로움은 더 크게 자랐습니다. 정서적 고립은 마음의 과부하였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오래 맞추었고, 너무 오래 눌러왔습니다. 마음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있어도 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지나친 감정 수용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힘들었던 순간을 돌아보면 나는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예민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상대가 피곤해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았습니다. 상대가 짧게 말하면 내가 불편하게 했나 돌아봤습니다. 상대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까지 너무 많이 떠안고 있었구나. 사람 사이의 피로는 누군가의 감정이 내 마음 안으로 지나치게 들어올 때 생겼습니다. 그 감정들은 내가 감당해야 할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다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에서 지친 이유는 좋은 사람 역할을 너무 오래 유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오해할까봐,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상대가 내게 서운해할까봐 늘 더 주고 더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내 마음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조금씩 침식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작은 균열은 매일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역할 때문이었구나. 좋은 사람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한층 더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줄여도 관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답게 있을 때 관계는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말의 화살을 피하는 가장 깊은 방법은 반응을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어떤 말은 마음을 뚫고 들어와 오랫동안 흔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말을 잊으려고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대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곧바로 반응해서 상처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반응을 늦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상대의 말이 들려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멈추었습니다. 잠시 멈추니 말의 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닿지 못하고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반응을 늦추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관계 피로는 내가 없는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지칠 때면 대화가 많아서 피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속에 내가 없어서 피곤했습니다. 상대의 말에 맞추고, 상대의 감정에 맞추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늘 분위기를 조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조용히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대화가 잘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만 남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없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감정 노동이었다는 것을. 관계 피로는 관계가 많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사라질 때 생겼습니다.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관계를 끊거나 멀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멀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떠올랐고 그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감각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마음이 상하고 너무 멀면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거리는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워야 했고 어떤 사람은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봐야 했고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물러서야 했습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수행이었습니다. 거리가 맞춰지자 관계는 편안해졌습니다. 불편했던 말도 크게 들리지 않았고 상처되던 행동도 예전만큼 깊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마음을 지키는 온도가 있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조용한 울타리였습니다. 예전에 나는 상대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면 내 시간을 내어주었고 상대가 화를 내면 내가 달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조금씩 다쳐갔습니다. 경계가 없으니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왔고 그 감정들이 내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이라도 생기면 마음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세우니 마음은 견고해졌습니다. 경계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은 힘들었습니다. 이건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내 마음을 다시 바로 세우는 강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경계를 세우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불편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편안한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된 자리를 찾았습니다.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던진 말 하나로 하루가 무너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닌데도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를 마치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처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감정은 물과 같았습니다. 받아주면 쌓이고 버티면 무겁고 참으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연습을 했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불안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서운함이 생기면 서운함을 억누르지 않고 서운했구나 하고 인정했습니다. 감정은 인정하는 순간 그 힘을 잃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예민하거나 거칠게 말하면 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고통과 기억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대가 다급하게 말한 것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였고 상대가 무심하게 대했던 것도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상처가 줄었습니다. 상대의 말은 내게 던진 화살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를 내 마음에 들여놓지 않자
관계는 더 단단해졌고 마음은 깊고 고요해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자기 돌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았습니다. 그 순간은 마음이 나를 봐달라고 외치는 신호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야 비로소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지혜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은 결국 나를 다시 세우는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말은 사라져도 느낌은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이 던진 말은 순간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남긴 느낌은 오래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말 한마디가 내 존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말의 온도, 말의 방향, 말의 의도 같은 것이 마음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말이 사람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았습니다. 말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인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말보다 내 마음의 반응이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말의 화살을 피하려면 해석을 멈추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 나는 늘 해석부터 했습니다. 저 말은 나를 비난하는 건가? 왜 저런 말투를 썼을까?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의미를 붙이면 상대의 말보다 내 생각이 더 날카로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멈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말을 들으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바로 해석하지 않고 그저 말이 지나가도록 두었습니다. 말에 의미를 붙이지 않으니 상처도 붙지 않았습니다. 말이 상처가 되는 것은 말의 문제보다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든 해석과 추측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은 그냥 말이었습니다. 상처는 내 마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 환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날카롭게 말하면 그것이 나를 향한 공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말은 상대가 살아온 마음 환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불안하면 말도 불안했고, 상대가 지쳐 있으면 말도 짧았고, 상대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말은 자연스럽게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들은 나와 관련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자 상대의 말이 예전처럼 깊게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 말이 나에게 던진 비난이 아니라는 것,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상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감정의 원인을 찾지 말고 그냥 느껴졌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말이 마음에 닿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으려 하면 감정은 더 복잡해지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지 않고 그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 지금 불안이 왔구나.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지금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구나. 감정을 설명하지 않으니 감정은 힘을 잃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니 감정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느끼기만 해도 절반은 사라졌습니다.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오래 할수록 상대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상대가 기분 좋은 말 한마디 하면 하루가 빛났고, 상대가 날카로운 말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사람에게 의지할수록 마음은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밖이 아니라 내 안으로 돌려두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말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다. 내 마음 기준은 내가 정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잡으면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중심을 되찾자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작은 말도 큰 상처가 되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면 큰 말도 작은 울림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적당히 불편한 관계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거절을 어려워했고, 싫다는 말도 못했고,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려면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람 관계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편한 관계만 조용히 남기면 충분했습니다. 맞추는 관계는 내 마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맞춰가는 관계만이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무너지는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관계만 내 곁에 두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선택하는 데서 왔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비로소 사람도 편안해졌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고요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말투도 덜 거칠게 들렸고, 상대의 행동도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표정도 그냥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니 사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람이 편안해지니 관계가 맑아졌습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평온은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은 결국 나를 바라보라는 신호였습니다.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가장 큰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는 이제 더는 버티지 말고 나를 돌봐달라 는 조용한 부탁이었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때 그동안 무시했던 마음을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돌아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은 나를 다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 견뎌낸 말들, 억눌렀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올라와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 속에서 나는 위태롭지만 새로운 마음의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은 무너져야만 다시 채워졌습니다.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끈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고통은 이렇게 단순히 멀어지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통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끈에서 왔습니다. 그 끈은 미련이기도 했고, 기대이기도 했고, 상대에게서 느꼈던 감정의 잔향이기도 했습니다. 몸이 멀어져도 마음의 끈은 계속 잡혀 있었고, 그 끈이 과거의 상처를 현재까지 이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별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끈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끈을 놓는 순간 과거는 현재로 따라오지 않았고, 상대의 말과 행동도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끈이 놓이자 마음은 처음으로 온전히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상처는 상대보다 내 기대 때문에 더 크게 자랐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가 생겼을 때 나는 늘 상대를 탓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나를 배려하지 않는지. 하지만 시간을 두고 바라보니 상처는 상대의 행동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걸었던 기대에서 왔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상대의 행동은 그저 그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그 사람을 너무 이상화하고 있었습니다. 기대는 달콤하지만 상처는 그 달콤함의 끝에서 찾아왔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상대의 말은 예전처럼 깊게 박히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행동도 내 감정을 뒤흔들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내 자리를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대부분
내 자리를 잃었을 때 생겼습니다. 상대의 말이 내 자리를 흔들었고 상대의 행동이 내 기준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내 자리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할 가치였습니다. 나의 경계,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기준을 넘어서면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여기까지. 이 짧은 기준은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사람이 흔들면 관계는 금방 무너졌지만 마음의 자리를 지키면 그 관계 안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침묵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말로 설명하고, 말로 이해시키고, 말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가득 차 있을 때보다 고요 속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의 말도 줄었고, 말이 줄어들자 감정의 파도도 잦아들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깊은 이해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마음도 가라앉았고 내 마음도 제자리를 회복했습니다. 말을 통해 해결하려 할 때는 늘 충돌이 생겼지만 침묵 속에서는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침묵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조용한 수행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에는 상대를 미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수행을 하다 보니 상대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아도 거리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끊지 않아도 마음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상처는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상대의 말도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사람을 향한 미움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람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에는 누군가가 변해야 내가 편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사람의 말투가 예전처럼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행동도 예전처럼 상처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침묵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갔고 사람의 행동은 구름처럼 흘렀습니다. 결국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말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마음이 치유되자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에는 늘 상대가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말투가 달라지기를 바랐고, 행동이 달라지기를 바랐고, 태도가 부드러워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도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관계가 달라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을 때였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말도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중심을 잡으면 상대의 태도도 예전처럼 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그대로여도 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니 관계 전체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변하길 바라며 지쳤던 시간들은 사실 나를 변화시키라는 마음의 신호였습니다. 관계를 가볍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대에서 벗어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대는 달콤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 상대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길 바라는 마음. 이 기대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깊어질수록 상처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기대가 충족되면 기쁨이 생기지만 기대가 깨지는 순간 그 기쁨보다 더 큰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분노, 때로는 배반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상대의 행동이 정말 그 사람의 방식으로 보였습니다. 기대를 놓으니 실망도 줄었고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보다 나를 지키는 마음이 커질 때 관계는 가벼워졌습니다. 기대에서 벗어나는 일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짊어지지 않으니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상대의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으면 내 탓인 것 같았고 상대가 불편해 보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삶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스트레스,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환경이 만든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니 관계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상대의 기분이 내 하루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구해주려고 하지 않으니 내 마음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붙잡지 않으니 내 안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 일은 차가운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옷을 벗어야 마음이 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들 나를 편하게 느끼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라는 옷은 오래 입을수록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했고 불편한 말도 하지 않았고 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내 마음의 경계를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옷은 내 마음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상대의 요구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보기로 했습니다. 벗어보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착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착하지 않아도 사람은 나를 존중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자 내 마음은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말을 적게 하고 마음을 더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감정도 길어졌고 설명이 많아지면 충돌도 많아졌습니다. 말로 해결하려 하면 상대는 더 방어적이 되었고 나도 더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불편한 이유를 먼저 찾았습니다. 마음이 지치는 자리에서는 그 이유를 솔직히 바라보았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정확하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니 상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억눌렸던 감정에 화가 나 있었고 상대에게 서운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기지 못한 것에 서운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문제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언제나 내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해 상대를 미워했고 상대를 탓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조금은 안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상대를 묶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묶는 감정이었습니다. 미워하면 상대는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았고 상대의 말과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미움을 놓는 순간 내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에는 누군가가 내 감정을 흔드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내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회복된 뒤 사람은 그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감정이 있는 존재,
불완전한 존재, 상처받고 상처 주는 존재,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자 관계는 편안해졌습니다. 누구도 내 감정을 쥐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지 않았고 사람 속에서도 자신의 고요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계의 평온은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에서 나왔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은 결국 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당장은 견디기 어려웠고 그 상처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아 하루를 무겁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 뒤돌아보면 그 시간은 결국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어디가 약한지, 내 기준 어디가 흔들리는지, 내 상처 어디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지 조용히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나를 다시 배웠습니다. 상처는 회피가 아니라 성장을 밀어주는 힘이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수명이 있었고 끝났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잠시 스쳐 지나갔고 어떤 관계는 오래 이어졌으며 어떤 관계는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끝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떠나간 것 같고 내가 잡지 못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았습니다. 관계에는 저마다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도 삶의 한 흐름이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 관계가 맡은 역할이 잠시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붙잡지 않으니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도 생겼습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나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챙기고 상대의 말에 따라 내 감정이 흔들리면 나는 내 마음을 잃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상대를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하고 내 자리를 내가 지키고 내 기준을 내가 정할 때 나는 비로소 나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나를 잃지 않는 사람은 사람 속에서도 고요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고요는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저절로 생기는 평온이었습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힘든 마음을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관계는 나를 지키는 마음 위에 차분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나를 희생하면 관계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나를 잃으면 상대와의 거리도 흐트러졌습니다. 나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관계를 지키는 것, 이 순서를 지켰을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되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힘은 이 순서를 지킬 때 생겼습니다. 내 마음의 평온은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식을 바꾸는 데서 왔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에는 사람을 줄여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대화를 줄이면 관계의 고통도 줄어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평온은 사람의 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방식에서 왔습니다.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마음, 감정을 붙잡지 않는 마음, 기대를 내려놓는 마음, 경계를 세우는 마음, 내 자리를 지키는 마음. 이 마음들이 자리 잡으니 사람이 많아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방식이 달라지니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내가 다시 보였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나는 늘 상대를 먼저 바라봤습니다. 상대가 왜 그랬는지,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상대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지만 마음을 비워내니
비로소 나 자신이 보였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의 돌들, 누적된 기대와 실망, 내가 나에게 하지 못했던 위로. 그 모든 것이 보이자 나는 나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나를 이해하는 것이 더 깊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문장 내 마음에게 해주는 약속. 사람 사이에서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지나며 나는 한 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시는 내 마음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부터, 나를 사랑하는 일부터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며 살자.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 속에서도 혼자 있는 순간처럼 고요해졌고,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은 결국 나를 다시 세우는 가장 깊은 수행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들은 힘들었고 버거웠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마음은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나를 먼저 알아달라.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말에 반응한 마음은 늘 나에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돌보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마음을 챙기자 사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천천히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에게 기대 걸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를 붙잡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내 마음이 내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람보다 나를 먼저 지키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며 살자. 사람 속에서도 고요했고, 고요 속에서도 따뜻했습니다. 마음은 다시 나를 믿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마음에게 기대어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팠던 시간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온 지금, 나는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